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페에서, 앙숑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스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셋업에 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정보 얻기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근데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저 자신이 되게 아직 부족한 아마추어예요. 일단 지식의 깊이가 되게 얕아요. 일단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카페에도 많고요. 질문을 하면 그분들도 아마 좋은 대답을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더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캐치미님이라는 매니저님이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국 최고가 아닐까. 아마추어 중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분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근데 지금 그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지만 만드는 거니까 제가 말도 좀 더듬거나, 이렇게 진행도 좀 버벅이고 이래도 아마추어가 참 없는 실력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좀 귀여운 시선으로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셋업에 들어가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라디칼 RS 기억하시죠? 일단 스파 그 맵과 그 라디칼 RS 차량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파 그리고 라디칼 RS 이 차량이었죠. 일단 이게 아마 셋업이 된 상태인데 제가 셋업을 다 지울게요. 리셋을 시키고 자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리셋을 시키고 기본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에서 그 셋업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셋업을 하기 전 상황을 좀 제대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셋업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셋업을 들어가야 되냐면 디폴트 상태에서 그 맵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일정 기록 이상이 나와야 돼요. 디폴트가 1등이 만약에 이번 코스 같은 경우는 사이드님이 22초를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4초에서 에이 난 디폴트로 한 억지로 해봐야 여기 정도겠다 해서 저는 24초에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이드님 같은 경우는 22초까지 디폴트를 찍으셨더라고요. 정말 잘 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록도 찍는 게 중요한데 그 기록이 일정 기록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4초니까 24초에서 24.5, 0.5초 이내로 기록이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온도가 바뀌거나 날씨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한 0.5초에서 많으면 1초 정도 이내로 일정한 기록이 나와야 돼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록이 들쭉날쭉한, 그러니까 내가 이 코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타지 못하는 상태에서 셋업을 들어가면 이 셋업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수치를 바꿨어. 근데 기록이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나빠져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내가 주행을 잘못해서 기록이 나빠진 건지 혹은 주행을 잘해서 기록이 좋아진 건지 셋업을 잘해서 주행이 좋아진 건지 셋업을 못해서 기록이 나빠진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셋업을 해도 말짱 도루묵인 거지. 이 일정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요한 건 디폴트로 베스트 기록을 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일정 기록을 내는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셔야 돼요. 그런 이후에 이제 셋업에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일정한 기록은 낼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런 상태에서 셋업을 수치 하나하나 바꿔봤을 때 그 수치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거나 차량의 퍼포먼스, 뭐 그립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바로바로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초보분들은 셋업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고수분들이 대답하기를 디폴트를 우선적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뭐 이런 초보자 입장에서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들어서 자칫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디폴트 기록이 중요한 건 정말 맞아요. 이걸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꼭 디폴트로 내가 일정 기록 이상, 그리고 꾸준한 그 1초 이내의 기록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상태에서 셋업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셋업에 이제 그 디폴트 상태에서 일정한 기록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셋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셋업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는 우선적으로 차량의 안정화예요. 첫 번째로 차량의 안정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빠르기, 그러니까 해당 코스에서 해당 차량으로 가장 빠른 상태에서 최대 그립을 낼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빠르기와 최대 그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다 이제 충족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무리 밸런스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요소가 있는지, 혹은 뭐 아직 불안한 과정이 있는지, 차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과정이 있는지,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안정화, 첫 번째가 안정화, 두 번째가 빠르기와 최대 그립,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마무리, 이런 순서로 저는 셋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안정화 관련해서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안정화는 보통 언더스티어나 그 오버스티어를 내 입맛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조금 별로고,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둘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뉴트럴 스티어라고 하죠. 그 둘 다 없고 차가 내가 움직인 만큼 정직하게 가는 상태, 이 상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잡으려면 정말 여러가지 요소들로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차고, 다운포스, 스프링, 댐퍼, 디퍼런스, 브레이크, 타이어 온도, 이런 것들 다 언더나 오버에 관련돼서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까지 깊게 관련되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스프링으로 오버나 언더를 잡을 경우에는요, 이게 단순히 스프링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댐퍼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연관되어 있어서 얘네들로 잡으려면 되게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볼 때 언더랑 오버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 차고를 이용하는 방법, 다운포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가장 쉬우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G27 휠로 전해지는, 아까보다 언더가 줄었네? 아까보다 오버가 좀 줄었네.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셋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여기 지금은 타이어와 브레이크 탭인데 넘어가서 지금 보면 에어로다이나믹스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캐시스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다운포스 관련돼서 있는데요. 여기가 프론트고 리어 다운포스. 근데 다운포스로 언더랑 오버를 잡는 방법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더랑 관련이 있는 쪽은 프론트, 차의 앞쪽 부분이고요. 앞쪽 부분이 언더가 난다는 얘기는 앞쪽 부분에서 그립이 부족해가지고 차량이 가속을 가했는데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요. 프론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언더는. 지금 이게 좀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버스티어 같은 경우는 리어 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오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코너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야기시키는 이유는 차량의 뒤쪽 부분이 하중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거나 되게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버스티어를 잡을 경우에는 뒤쪽에 하중을 주는 쪽으로 다운포스를 예를 들면 다운포스를 더 줄수록 하중이 더 생기고 그립감이 뒤쪽에 더 좋아지니까 다운포스를 더 주는 쪽으로 주시면 되고 언더스티어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쪽에 다운포스를 더 주는 쪽으로 앞쪽을 더 무겁게 해주면 언더스티어가 덜 나고 뒤쪽을 더 무겁게 해주면 오버스티어가 더 덜 나는 이런 게 다운포스로 이런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더스티어를 잡고 싶을 때는 또 리어 쪽을 오히려 가볍게 해주면 반대로 프론트 쪽이 무거워지니까 언더를 잡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프론트 쪽을 가볍게 해줘서 상대적으로 리어 쪽을 좀 무겁게 해주는 방법으로 오버스티어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다운포스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랑 오버를 잡는 방법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다운포스보다는 차고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서스펜션 항목이 보이시죠? 서스펜션 항목에 차고가 있는데 차고는 이 헤이트라는 이쪽 부분이 그 차고 관련이거든요. 프론트, 레프트, 라이드 헤이트. 그러니까 앞쪽에 왼쪽 그 부분의 차고, 앞쪽에 오른쪽 부분의 차고는 프론트 라이트, 그리고 뒤쪽의 왼쪽은 리어 레프트, 그리고 뒤쪽의 오른쪽 리어 라이트는 리어 라이트 라이드 헤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다운포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난다. 이럴 때는 앞쪽을 낮춰주는 거예요. 차는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그립이 좋아지거든요. 그립이 좋아지고 다운포스 효과도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차고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차고는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더 어떤 롤링이 적어지고 트랙션이 좋아지는, 그립감이 좋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추는 게 좋은 차, 내가 원하는 차를 만드는 방법인데, 만약에 프론트 쪽에 언더스티어가 난다면 프론트 쪽을 이 리어 쪽보다 더 낮춰서 상대적으로 프론트 쪽을 더 무겁게 해주는 거예요. 무겁고 낮게. 이러면 언더스티어가 줄고요. 반면에 오버스티어는 오버스티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 리어 쪽,
리어 쪽 왼쪽과 오른쪽을 상대적으로 프론트보다 더 낮게 해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오버스티어는 뒤쪽에, 리어 쪽에 슬립이 돼서 하중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돼서 오버스티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리어 쪽을 좀 더 프론트 쪽보다 무겁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불가능하다면 언더스티어가 난다. 그러면 더 이상 프론트 쪽 차고를 내릴 방법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뒤쪽을 가볍게 해주면 돼요. 뒤쪽을 조금 높여서 70이었다면 이 상태였다면 80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쪽에 높이를 낮추진 않았지만 뒤쪽이 높아짐으로써 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언더스티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원리는 똑같죠? 다운포스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오버스티어도 똑같아요. 오버스티어가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쪽을 조금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앞쪽을 높여서 앞쪽의 무게중심을 더 가볍게. 50이었으면 난 지금 오버가 나. 그럼 한 60 정도로. 이거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단위를 크게 10씩 끊는 건데, 보통 1씩 한 1에서 3 정도, 이 정도로 미세한 차이만 있어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조금씩 해보면서 잡아봐야 돼요. 이 차는 언더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수치로 한 2 정도 올려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오버를 잡으려면 리어 쪽을 한 1에서 2 정도 낮춰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자기가 직접 본인이 해보셔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첫 번째로 셋업을 할 때 안정화 작업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일단 안정화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방법 2가지. 다운포스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차고를 이용한 방법. 저는 크게 이 부분을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더를 줄이는 방법, 오버를 줄이는 방법에 연관된 거니까, 이 부분은 쉽게 초보분들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확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더나 오버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다운포스나 차고를 이용해서 잡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